안녕하십니까. 당독소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콜라겐의 흡수나 이게 소화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제 콜라겐이 흡수됐다고 그것이 다 콜라겐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왜 원인이 뭔지, 사실 콜라겐이 흡수율 때문에 뭐 저분자도 하고 뭐 400달토닌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마케팅에서 하는데, 실제 왜 그러면 흡수가 잘 되는데도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느냐,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슬라이드 보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효과가 펩타이드 먹고 그렇게 좋은 효과가 좋다 해서 먹었는데 왜 그러면 나는 효과를 보지 못하느냐? 아무리 먹어도 뭐 피부가 탱탱해지지도 않고 잘 못 느끼겠고, 그렇다면 그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 영상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콜라겐을 효소 가수분해한 거나 실질적으로 가수분해하지 않은 거나 소합술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중요한 거라서, 만약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 거, 소화 효소 같은 거, 그런 거 추가 드시면 똑같은 효과를 난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런 뭐 펩타이드냐 뭐 400이냐 500달토이냐 이런 의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로 상처 부위 산소 공급이 늘면 상처 회복을 돕는 콜라겐 합성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갑자기 이 당뇨 환자인데,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족부궤양 치료가 안 되는 환자한테 고압 산소 치료를 했더니 콜라겐 합성이 3배가 늘어났답니다. 3배가. 아니, 그러면 당뇨 환자가 는 왜 그러면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냐, 이게 주목을 해야 된다. 당뇨 환자한테서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된다. 근데 고압 산소를 가지고 치료했더니 3배가 늘어나더라. 그러면 왜 산소를 투여했을 때 3배가 증가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당뇨 환자는 콜라겐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가 당독소입니다. 당독소. 당뇨 환자는 당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 가지고 이 모든 이런 콜라겐이라든가 이런데 당독소가 다 붙어가지고 콜라겐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쉽게 말하면 콜라겐이 한번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사이클이 돼야 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콜라겐에 당독소가 붙어 있다. 당독소가 붙어 있으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콜라겐을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 노화된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계속 있게 되면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콜라겐은 이제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콜라겐의 단백질 사이사이에 이렇게 당독소가 끼어 있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효소가 와서 이 콜라겐을 잘라내지 못해요. 이 자르는 부위를 당독소가 방해를 해가지고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콜라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콜라겐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재생에 방해를 하는 것이 당독소가 하는 역할입니다. 왜 콜라겐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콜라겐은 한번 만들어지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있는데, 먼지 쌓이듯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당독소가 먼지 쌓이듯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백혈구든가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어봤자 뭐 30일 이내거든요. 30일 이내에 짧기 때문에 당독소가 붙어 있더라도 빨리빨리 이게 대사되고 없어질 수가 있는데, 콜라겐은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있던 그 안에 아주 먼지 쌓이듯이 당독소가 계속 누적돼서 쌓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환원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인데, 환원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가 옥시데이티브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적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많으면 염증이 유발되는데, 활성산소라든가 염증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환원적 스트레스가 만들어진다. 이걸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뱃살이 나오죠. 뱃살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환원적 스트레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원적 스트레스의 가장 높은 질환이 누구냐? 당뇨예요. 당뇨 아니면 신장투석. 신장투석하거나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그 환원적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이 환원적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콜라겐과 같은 이런 합성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데미지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는 콜라겐의 생성 및 기능을 망가뜨린다.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당독소는 염증을 유발을 하고 콜라겐의 반감기를 늘려준다. 원래 반감기가 만약에 10년이라면 10년 만에 다 새 걸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고 그냥 낡은 것이 그냥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새 것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왜냐? 이 기존에 있던 것을 분해하고 그 자리를 없애야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비정상적인 가교결합을 생성하고 섬유화를 일으키고 경화를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당독소가 붙어 있게 되면 이 콜라겐이 딱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딱해진다. 우리가 보면 이제 간경화, 이런 경화된다 그러죠. 간경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딱딱해진다. 우리가 어깨 같은 것이 이렇게 굳어서 딱딱하고 잘 안 풀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오십견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당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 통증도 심하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오십견은 강제로 이렇게 마사지를 강제로 해서 해야지만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없애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계속 힘을 가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계속 거기를 마사지 해주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당독소가 분해되거나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딱딱해진다. 그래서 더 우리 몸에서 이런 것이 교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아무리 섭취해도 생체에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두 번째가 환원적 스트레스입니다. 앞에서 이제 당독소였고, 이제 두 번째는 환원적 스트레스. 실질적으로 근육 조직에서 환원적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자가포식이 손상된 경우,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콜라겐 같은 거,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콜라겐들, 이렇게 당독소가 이런 콜라겐을 원래 없애는 것이 이런 자가포식이라든가 이런 그 원리에서 이걸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자가포식이 망가져서 콜라겐이나 이런 노폐물들이나 노화된 것들이 제대로 대사가 되고 정리가 안 될 경우, 자가포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 몸의 재활용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활용 센터. 그러니까 재활용 센터가 고장났다. 그래 뭐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따로 모아놓는데, 그거를 센터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없애버려줘야 되는데, 재활용 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나 가정에 있는 재활용을 안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재활용이 그 물건들이 집안에 넘쳐나거나 아파트의 단지 내에
막 이렇게 널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심해지면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활용 센터가 고장 났거나 혈당이 높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혈당, 당뇨라든가 이런 환자들의 경우, 근데 이런 환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항산화제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섭취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리덕티브 스트레스 같은 거를 또 오히려 촉진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항산화제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뇨가 심하거나 노화가 너무 많이 됐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염증이 너무 높거나 어떤 특정한 이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 항산화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먼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식을 하거나 이런 액티비티를 먼저 해주면서 항산화제 제품을 먹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동이라든가 소식요법을 안 하고 몸은 이미 리덕티브 스트레스, 환원적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항산화제를 먹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논문에 보니까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선택적으로 콜라겐의 호메오스타시스를 갖다가 망가뜨려 버린다라고 이게 논문에 최근에 보고됐어요. 그게 뭐냐면, 환원적 스트레스는 콜라겐의 생성 및 분해의 균형을 망가뜨린다. 생성은 못하게 하고 분해는 촉진시키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콜라겐의 생성과 관련된 활성은 억제가 되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쪽의 활성은 활성화된다. 쉽게 말하면 콜라겐이 이렇게 합성하고 분해가 이렇게 평형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분해가 콜라겐의 이런 합성과 분해가 이게 평형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뀐 거죠. 분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합성은, 우리 몸의 합성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고, 골다공증도 잘 오게 되고, 관절염 같은 것도 잘 오게 되고, 뭐 잘 이렇게 삐거나 뭐 여러 가지 인대가 뭐 잘 끊어진다든가 주름이 많이 생긴다든가 노화가 급격하게 오겠죠. 신체적 어떤 우리의 몸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형이 오기도 쉽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환원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재활용 센터 같은 것들이 망가져 있거나, 이런 리덕티브 스트레스를 그럼 뭐로 내가 인식하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내가 뭘로 이거를 내가 리덕티브 스트레스인가 판단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다, 똥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럼 빨리 그 상황에서 이거를 개선하거나 스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환원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섬유화 세포, 우리가 이제 이 세포, 이제 피부라든가 이런 데 섬유화 세포가 근육을 만드는데, 이런 단백질을 만들거나 콜라겐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세포입니다. 그 섬유화 세포가 보니까 콜라겐의 고갈을 초래하더라. 환원적 스트레스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모든 유전자들의 활성이 다 떨어지더라.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막 40%, 50%씩, 막 어떤 건 60%, 70%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이런 것들이, 유전자들이 다 활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콜라겐 펩타이드, 뭐 효과 좋은, 흡수 좋은 거, 이런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합성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주고 이걸 열심히 먹었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흡수도 잘 된다 그러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느냐? 내 몸의 상태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콜라겐을 만드는 것보단 분해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콜라겐을 드셔도 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또 염증 질환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효과를 잘 못 보세요. 잘 못 봅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과 에너지 흡수 균형이 망가져서 활성산소 염증이 많아서 환원적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이런 현상들이 난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콜라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드시게 되는데 실상은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콜라겐 합성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이요법입니다. 소식을 하거나 단식 모방 시기를 적절하게 운동하고 같이 하게 되면 내 몸에 아까처럼 리덕티브 스트레스 상태를 정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콜라겐의 합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은 섭취한 콜라겐이 실질적으로 콜라겐을 만드는데 잘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이요법, 소식이나 단식 모방 시기를 하게 되면 당독소가 또 잘 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콜라겐을 포함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당독소 제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또 다른 이런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로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1차적으로 회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튀기고 굽고 볶은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과당이 들어있는 설탕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철저하게 줄이는 그런 식이요법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당독소를 분해하는 특별하게 개발된 유산균을 드시면 효과를 훨씬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정말 비싼 돈을 들이고 이런 콜라겐이나 이런 것 제품들을 사서 드셨다면 지금부터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합성이 잘 되고 그래서 저 젊어 보이고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콜라겐 1편, 2편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콜라겐이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하고 현재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현명하게 가장 좋은 방법을 본인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2편 시청하셨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